그리고 이제 저희가 6번째 여행은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이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데 산티아고 길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서명숙 씨라는 아마 해직 기자일 거예요. 네. 한겨레에 그분이 이제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올레길에서부터 또 성공을 하니까 전국 각지의 둘레길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둘레길 많아요. 그런데 네. 있는데 이거의 모든 원조, 우리가 말하는 원조, 모든 시작은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인데요. 까미노라는 말이 길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됐는데 작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저도 이건 한 4번 정도 이제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풀로 걸었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스페인 하숙해가지고 네. 길에서 했었고 네. 저 G.O.D가 완전 제로에서도 걷기를 아니 했었어요. 왜 걸어요? 힘들게. 왜 근데 걸어요? 저는 이제 걸어봤는데요. 네. 우선은 왜 걸을까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자신이 내가 뭔가라고 좀 이렇게 느끼는데요. 멀쩡히 이렇게 우리의 선문답 같은 거를 하거나 이렇게 수행 같은 건데요. 이거 돼 있는데 수련. 네. 그런데 저기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된 거는요. 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다가 쉴 수 있는 곳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 코스 코너마다 대략 25에서 30km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 이게 휴식처도 있고 지금은 심지어 이렇게 요즘에 가보면 자는 곳도 있다는 거. 예, 그럼 숙소도 있고 다 이런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컵라면도 팔아요. 곳곳마다 다 한국어로도 되어 있고요. 네. 작년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 한 10%가 넘는 한 4만 명 정도, 한 12% 정도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퇴직을 하거나 50대 이후, 우리만 50대 이후, 저도 이제 50대 후반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2의 삶을 사는, 요즘 신중년? 이렇게 되면서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기도 있지만, 제가 놀란 건 20대하고 30대 이렇게 보도 여행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직장 생활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거기에 텀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길을 걸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길이 돼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왜 꼭 산티아고까지? 다크님 아까 내가 왜 걸어요 하니까 그건 띱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봅니까? 근데 산티아고가 특별히 걸을 때 이렇게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편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니까 걸을 때 사람들이 많아요? 옆에? 굉장히 성수기와 이렇게 있지만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터치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번 스페인어 한번 배워볼까요? Buen camino. Buen camino. 저기 올라라는 말이 인사말이잖아요. 올라. Buen camino. Buen camino. 네, Buen camino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행운을. Buen camino. Buen camino라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많은 위안을 받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이걸 돈 엄청 벌겠네요. 여행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오지 않는데요.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우선은 제가 놀라운 거는 한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순례길을 더 나는 건 제주 올레길이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들었는데 그래서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걷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좋아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선생님 팩트 확인. 하스님이 순례길이 네. 한국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문제가 된다고. 한국인들이 시끄럽습니까?
그런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실을 제가 고백해 보기에는요, 주세요. 뭐 하세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이 모든 뉴스나 네. 기사들이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오버하는 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그렇게 했던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우리 한국 순례자 이렇게 보도 여행을 했던 까미노를 겨뤘던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중국인들 무리는 되게 시끄럽던데요.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막 이래. 페스티아님 감사합니다. 아주 buen camino. Buen 아주 좋습니다. camino. 네. 저희들도 이 말은 뭐 순례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희도 우리 여기 같이 들어오는 우리 저 아모르 스페인과 네. 더 깊이 텐에 있는 네. 식구들은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한번 우리가 뭐 buen camino 좀 Buen 멋있어 camino. 보이잖아요. Buen camino. 그러니까 여러분의 올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행운. 행운을. 예. 감사합니다. 좋다. 좋은 길이란 말, 좋은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네. 이 되게 중요한 코스인데 왜 스타트가 프랑스입니까? 이거 아쉽네. 스페인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기는 근데 원래 길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길이 한 그렇구나. 10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세계 성지 순례 중에 산티아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제 그거를 야곱이란 말이 영어로 들어가면 이제 스페인어로 들어오면 산티아고. 띠아고. 이렇게. 야고보가 네. 산티아고구나. 네. 그런 이제 스페인어 단어에서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뭐 이게 네. 영어 단어에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샌은 세인트에서 나온 거고요. 네. 산을 띄어보고 띠아고는 야곱이라는 네. 말이죠. 야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예. 제이콥스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만. 네. 넘어갑시다. 네, 지금 여기 길어졌어요. 됐어요. 네, 그렇겠죠. 네, 세는데요. 네. 네, 요거네요. 네, 7번째 저희가 여행은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스페인을 서바나라는 네. 중국어 발음으로 서바나라고도 했고 성경에도 서바나로 나옵니다. 네, 스페인이란 말도 있고 이제 에스파뇰이라는 네. 말도 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 중국어겠죠. 네. 뭐 13억 정도가 될 텐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모국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4억 7천만 명이 써서 스페인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공용어로 네. 사용하고 있는 게 스페인어예요. 그렇구나. 저희 이제 그 지도와 그 다음에 나라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개국. 그러니까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저기를 안 쳐서 되는데요. 그러고도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어는 좀 배워볼 만한 언어라는 거는요. 네. 영어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상용어잖아요. 네. 상용어이기도 하지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이외에도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태리 말은 잘 모르지만 저는 스페인어를 하는데 이태리에 한 하루 정도, 반날 정도 가면 이태리 사람이 하는 이태리어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페인 역사와 스페인어의 역사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태리 사람들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이 썼던 그 군사어, 네. 라틴어의 소곡. 네. 이가 이제 스페인어의 본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돈키호테. 네, 키호테. 네, 돈키호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페인어 단어에서 세뇨르란 말이 이제 영어의 미스터의 경칭어인데요. 네. 요거는 미스터 손 이렇게 제가 이제 손이잖아요. 제가 안토니오 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에는 세뇨르라는 말을 붙고요. 그런데 이름에다 붙이는 경칭어가 돈이에요. 돈. 우리가 돈키호테를 했는데 이게 돈키호테가 이름이 아니라 돈키호테. 끼호테가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끼호테님. 끼호테라는 말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붙여내는 존칭어가 돈키호테인데요. 네. 그 돈키호테를 쓴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재미있게 저희가 유럽 사람들을 얘기할 때요. 네. 두 가지 성격으로 얘기하거든요.
돈키호테형과 햄릿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형은 좀 침울하면서 이기적이지만 좀 너무 사색적이어서 이렇게 나서지 않는 스타일을 고민이 얘기할 많고. 때, 이럴 때 영국 사람과 그러니까 북유럽 정적인 사람, 사람을 북유럽 사람을 얘기하는 얘기할 때 네, 네. 햄릿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라틴 계통, 남유럽 사람들, 특히 네. 이제 스페인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 같은 사람을 할 때 조금 생각보다는 열정적으로 앞서는 걸 좋아하고 뭐 좀 피해는 볼지 모르지만 좀 나서는 걸 좋아하고 아. 그러나 좀 그러다 너무 나서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런 사람을 돈키호테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성격과 사람 유럽 사람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인 게 돈키호테형과 돈키호테형과 저기 햄릿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지랖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네. 청결하고 그러나 네. 정은 많은 사람. 정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를 쓴 저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와 그 다음에 햄릿을 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같은 해에 태어나고요. 네. 같은 연도에 죽었습니다. 오, 그래서 특이하네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데요. 달랐죠. 다른데 그래서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네. 있는 스페인 광장에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돈키호테와 산초, 산초와 둘시네아. 그 다음에 저쪽에 책을 갖고 있는 책을 안고 있는 그 세르반테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얘기할 때 세계 최초의 현대 소설을 얘기할 때 네. 바로 돈키호테. 돈키호테라고 그래요. 돈키호테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 사람의 예언대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예언대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쓰고 나서는 그 자기가 너무 그 이런 카피본이 돌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너무 빚더미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장지도 그 매장지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지만 너무 불쌍해요. 그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예언은 맞아서 자기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의 예언은 맞아서 지금은 전 세계 140억 개국의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고요. 야.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소설 돈키호테입니다. 야, 그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이후에 좀 빛을 봤을까요? 이것 때문에? 자손이 자손들은 보지 못했죠. 자손들이 되는데 그 이해. 그러나 그거는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아깝네.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겔 그만하세요. 아, 예. 네. 바쁩니다 지금. 바쁩니다. 여덟 번째. 돼 있어요. 여덟 번째 이야기예요. 여덟 네. 번째 이야기는 지중해. 저희가 이제 지중해와 대서양의 시대로 나는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모험을 시작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여기서 이제 그 콜럼부스와 이제 스페인에서 출발했던 콜럼부스와 그러니까 이제 피처링이라고 했는데요. 콜럼부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인도를 제일 먼저 갔던 인도의 항로를 개척했던 바스코 데 가마, 포르투갈.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스페인 이야기라고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라는 같은 반도 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스페인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 옆 나라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물어보려는데. 그리고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이웃인데 어떻습니까? 그러거든요. 다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웃끼리 안 좋은 거야, 이웃끼리. 국경이나 강을 바로 갖고 있는 이웃은 관계가 안 좋아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항상 경쟁적인 거였었고요. 그런데 그 조금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스페인과 독일은요. 네. 애증의 관계라 할까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와 프랑코. 그렇지만 또 그런데 스페인 독일 유럽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민족이 독일입니다. 독일 8천만 인구 중에 절반은 열심히 일하고요. 절반은 여행 가 해외에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스페인에서 다 있어요? 보냅니다. 그래요? 독일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스페인에 별장이 없으면 네. 뭐 이렇게 축에 못 낀다고 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 게으르고 맨날 놀기만 하고 노래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술만 마시는 스페인 사람들 참 게을러라고 하지만 스페인의 그 좋은 태양과 바닷가, 이 건강한 바닷가는 너무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스페인이 네, 자연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스페인에 그래서 해안섬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요. 네. 유럽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스웨덴이라든가 북유럽 같은 게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 65세 이후에
노년은 대개 다 스페인에서 보내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도 그렇고요. 영국인, 북유럽 사람, 독일인들 많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완전히 쓰는. 스페인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파냐를 거의 그런 꿈의 나라로 생각하겠네요. 노예의 나라, 노예의 나라. 자기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도 물가도 싸고 그런데 근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스페인 사람들 대신에 스페인이 갖고 있는 태양과 자연 환경은 좋아라고 부러워하죠. 그래서 예증이 간 건데 거꾸로 스페인 사람들은 독일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요. 저희 맨날 일만 하고 진짜 삶의 질도 모르고 삶을 즐길 줄 모르는 독일인들이 저 일벌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일인들이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BMW는 너무 좋아 뭐 이런 그런 관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 각자 저희가 이제 지중해 한계되었던 유럽의 역사를 맨 처음에는 로마 시부터 로마가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중해 한계였었던 곳에서 세계의 중심을 이 콜럼부스와 바스코 데 가마가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지중해에서 세계의 포인트를 대서양으로 옮겼던 그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모험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한 거라서 뭐 위대한 발견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쯤 이 콜럼부스라든가 바스코 데 가마라든가 또 마젤란이라고 저희가 알죠.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마가야네스라는 말인데 마젤란이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는 둥글다는 것을 3년간의 항해를 해서 밝혀냈잖아요. 그때 그거는 얼마나 항해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대한 모험, 그렇지만 고독하고 위험한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류 문명사에서 봤을 때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덟 번째 여행은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그리고 이제 콜럼부스의 무덤 얘기하고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항해 시대가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쳐보니까 게임, 우리 전략 게임으로 대항해 시대. 되게 중요한 오락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 거 뭐 사가지고 가서 팔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가 잘 알 수 있지.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 광고를 하자면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저희 채널 밑에 보면은 우리 돈 안토니오 혹은 안토니오 세뇨르 송. 그렇죠. 돈 안토니오 세뇨르 송. 우리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이제 혼자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빨리 들어가서 구독. 이게 들어가셔갖고 구독. 7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7명. 빨리 10명 넘어가면 시작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빨리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7명. 이거 뭡니까?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자. 예. 8명! 됐습니다. 빨리, 2명 더. 10명 돼야지 시작합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자, 빨리. 이 끝날 때쯤에는 적어도 30명은 구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고 하겠습니다. 신중기님 역시 구독 신중기 감사합니다. 네, 그 다양한 시대 고전 게임이네요. 네, 되게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시청 중이죠. 이제 9번째. 예, 저희가 한번 가보죠. 이게 9번째 거거든요? 네, 여기 9번째. 이거 먼저 할까요? 네, 요걸 한번 먼저 가볼까요? 9번째. 아니죠. 이거를 나중에. 글씨를 바꿨구나. 네. 이게 9번째입니다. 지금 저기 했는데 9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도 저희가 이제 한번 오늘도 스페인어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솔. 네, 우리가 이제 오 솔레미오라는 게 이태리어인데 오 솔레미오라는 말이 오 마이 선이라는 나의 태영이라거든요. 이때 이제 솔이 태양이고요. 태양, 빛. 그다음에 솜브라는 말이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뭐든지 저희가 스페인어 단어에서 라 수비다 이 바하다
es la vida es así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고 지금 저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어느 날에는 올라가겠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솔리 솜브라 항상 저희는 근데 그 스페인 사람들은 정열의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요. 그 밝음 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저희가 이제 스페인 하면은 축제 나라라고 하거든요. 축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투 경기 이전에도 그래도 우리가 토마토 축제라고 혹시 그러셨는데 예, 그것도 저희도 했는데 조그만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었는데요. 그 토마토라고 하는데 이제 토마토도 사실은 제가 한 몇 년 있었던 중미의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 밑에 마이아미인데 거기가 토마토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신이 주신 몇 가지의 선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토마토, 올리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마토? 예, 토마토라고 이제 토마토에 돼 있는데요. 그 토마토 축제도 이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축제 문화라든가 우리의 지역 문화 같은 걸 하는데 그게 토마토 농사가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자 이거를 갖다 유도하지 못했던 그 마을의 시장님한테 그 농부들이 하소연 한다고 해서 던지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뭐 세계 가장 유명하고 그 토마토 축제할 때 그 전체 마을이 한 2,000명도 안 살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날만 그 일주일간 한 200만 명 정도가 온대죠. 그럼 그거 토마토 사갖고 던지는 거예요? 토마토가 거기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니나 수영복 입고 그다음에 수영 가글을 쓰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던지고 노는 거죠. 네, 토마토 축제 또 소모리 축제라 해서 투 경기장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수건에 흰 걸 넣고 있는 빰플로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빰플로나 해가지고 그 스페인 북쪽에 소모리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투 경기의 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페인을 축제의 나라도 부르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대표적인 투 그 경기인데 저희 이제 먼저 투는 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그 위험한 소를 죽이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투를 얘기할 때 페스티벌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업이 발달했던 이 스페인이 그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건 양이에요. 양모. 우리가 이제 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사복을 할 때 이게 울 이게 옛날에 태광모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난 스페인 양 털을 깎아서 영국으로 보내서 방적기기로 짠 거를 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목축업이 발달을 하니까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곳이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많이 낳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동물을 이렇게 낳는 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많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축업의 번영을 위한 제사 의식을 했는데 제이구나요? 예, 그래서 페스티벌 제사 의식을 해서 그래서 투사는 일종의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년에서 4년 된 검은 숫소는 가장 흠집이 없는 최고의 일종의 흠집이 없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제물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치는 제사 의식이 투경인데요. 투는 아마 스페인만 있는 경우고요. 스페인의 영향권을 받던 식민지였었던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한 4개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대표하는 거여서 투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플라멩코. 저희 플라멩코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요. 네,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카르멘. 그렇죠. 카르멘이 떠올라요. 그 플라멩코가 시작된 것은 저 스페인 남부의 음악과 이 플라멩코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노래, 깐테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요. 노래와 그 다음에 노래가 있고 바일레라는 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깨라고 부르는
기타의 음악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꽃게가 여기도 기타가 있더라고요. 네, 저기 있어요. 돼 있는데 네. 기타가 있는데 그걸 미리 그래서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기타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러신 네, 거죠. 그럼요. 기타는 스페인에서 탄생한 오. 악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정확하게는 스페인에서 건너 들어왔던 아랍인들의 만돌린과 같은 거에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안드레 세고비아라고 부르는 기타를 만든 장인이면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네. 안드레 세고비아. 그래서 세고비아라는 도시가 마드리드 위쪽에 있지만 세고비아라는 도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아. 그 안드레 세고비아의 그런 장인의 그런 거를 알아보고 그 후배들과 후계자들을 저희가 찾아보려면 그라나다를 가는데 그라나다라는 그라나다가 아까 엄청 다 유명하네요. 아람브라고 네. 뭐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얼마 전에 끝났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박신혜와 현빈 이렇게 박신혜일까요? 아 맞아. 박신혜가 네. 그 아람브라 궁전을 가서 뭐 가이드도 하고 맞아. 근데 예 그랬었죠. 그래서 됐는데 저 다 보진 못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드라마들도 요즘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 플라멩코는 세 가지 되어 있는데 그때 기타 음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공연 예술이긴 하지만요. 네. 저희가 굉장히 플라멩코를 보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한마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전통적인 그 기득권층의 공연이 아니라요. 플라멩코는 스페인 땅에 살았었던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집시라는 사람이 압박과 서름을 받으니까 한 풀이로 만들어진 것이 이 플라멩코거든요. 그래서 한을 푸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라멩코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요즘 제가 1992년도에 사물놀이패를 했던 김덕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하신데 그분이 스페인에 왔을 때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멋있었겠다. 한가하나 만나있네. 스페인에서 했는데 그 보면 그때 제가 그 알기로도 그 김덕수 씨라는 분은 스페인에는 집시가 있다면 한국에도 집시가 있어요. 네. 그 사물놀이를 만들었던 여기가 우리는 남사당패. 남사당이에요. 그 남사당패가 일종의 집시예요. 근데 있는데 그 마지막 남사당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덕수 씨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던 거 한과 서름을 풀기 위해서 이게 이게 쟁반을 놓고 막 꽹가리 두드리고 그런 건데 이 플라멩코 집시의 음악에 집시의 춤과 집시와 그 다음에 스페인 세비야라는 곳에 있었던 스페인 남부의 음악이 겸미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과 서름을 받았던 스페인 땅에서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집시의 것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뭐 BTS나 이래서 나중에 BTS가 스페인에서도 얼마나 유명한지는 한번 또 들어봤는데요. 그게 아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울리는 콜라보는 플라멩코와 남사당패의 사물놀이. 이런 것들 콜라보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플라멩코라는 공연 자체는 일종의 우리말하면 열린 마당, 열린 공연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관객과 공연하는 주인공과 그 다음에 관객이 이렇게 좀 격리돼서 너는 해라, 나는 본다 이런 거지만 이 플라멩코는 공연하는 자와 거기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올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플라멩코를 볼 때 이 또케라는 박수와 함께 저희가 한번 또 스페인어 단어 보죠. 올레. 올레입니까? 올레. 그게 축구 월드컵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에 브라보 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플라멩코 공연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마당놀이. 이거는 우리 마당놀이도 정해져 있는 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관객이 같이 열려있는 열린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물놀이라든가 마당놀이와 이 플라멩코 공연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고 연계성도 많아서 스페인에 오셔서 플라멩코를 보시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제일 감명 있게 보세요. 감동 있게 보세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9번째 스페인 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번째. 9번째인데 마지막 이게 꺼진 거예요. 10번째입니다.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요. 네. 저희가 이제 스페인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최장수국 중에 하나예요. 아오, 예. 그래서 스페인의 최장수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의 천지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하늘, 나 환경, 그리고 네. 이제 스페인이란 곳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땅이에요. 네. 그 지질학적으로 따져도 오래된 땅인데 거기에 고원지대, 대략 스페인 영토는 52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5.7배 정도 되고요. 남북한 합친 거에 2.8배 정도 되는 굉장히 유럽에서 네.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오. 근데 한 80%가 600에서 700m의 메세타라는 고원입니다. 저희가 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 유치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그 IOC 총회, 네. 올림픽 총회가 열렸을 때 네. 평창이 거르는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해피 평창 700. 평창은 700고지인데 700고지인 평창에서 살면 행복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얘기할 때 700고지가 650에서 700고지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습한 것보다는 건조한 것이 더 좋대요. 좋대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 곰팡이나 뭐 이런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습도가 있으면 혹시 그게 다이아나 영은 아시는 분입니까? 누나 아빠가 누구죠? 다이아나 영? 예. 양 집사님이시네요. 다이아나 영은 감사합니다. 다이아나 영은 혹시 아시는 분, 그런 것 같아요. 아시는 지인이시죠? 네. 지금 함께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누나 아빠. 아니에요. 저희 같은 집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러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님. 예. 네. 바로 메시지를 취소했습니다. 아니구나.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저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늘의 환경, 네. 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올리브. 저희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올리브. 올리브 얘기를, 농산물 중에서 특히 이거는 따로 떼서 올리브 얘기를 해보는데요. 올리브는 우리 성경상에도 나오는 네. 아주 오래된. 올리브는 그리스인데. 원래 올리브의 원산지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거든요. 올리브의 원산지는 아마 터키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상에도 이렇게 보면 그 올리브 나오죠.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성경인데 그 노아의 방주가 해서 한 40일간 이렇게 있다가 물이 빠져서 어느 나무 구루터기에 걸렸더라고 나오거든요. 물이 네. 빠지면서 그 나무 구루터기가 아마 올리브였을 거예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네. 감람나무에서 기도드리고 네. 했잖아요. 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 근데 이제 그 대규모 농장화와 대규모 농사화가 져서 이 올리브는 현재 전 세계 올리브 생산의 60% 이상이 스페인에서 있고요. 오. 가장 최고급의 퀄리티, 고퀄리티. 그래서 올리브 얘기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뿐만 아니라 맨날 올리브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스페인사 그렇죠. 이제 올리브는 저희 아세이투나라거든요. 이제 올리브 열매도 있고 네. 올리브를 기름 짜는 것도 있지만 오.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올리브가 열매가 보면 그린 색깔이 나는 게 있고 네. 저희 까만 색깔이 나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 아닙니다. 같은 거요. 같은 거겠죠. 그게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꽃감이라든가 감 같은 것도 맨 네. 처음에는 색깔이었다가 따서 말리면은 짙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해서 그린 색깔이 나는 올리브를 음. 따서 그거는 씨앗을 빼가지고 엔초비라든가 우리 멸치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안주거리로도 많이 먹고요. 그럼 스페인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싸게. 아주 쉽게 구하죠. 싸게. 근데 그 깍두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제 보면은 스페인에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선술집, 그러니까 맥주집이라든가 이런 거 맥주라든가 포도집은 뭐가 맛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가면 설렁탕 집에 유명하려면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 올리브 씨앗을 빼고 잘 양념을 해서 간이 된 이 올리브 열매를 맛있는 올리브 열매를 주는 집이 유명한 잘하는 선술집. 집이구나. 네. 그래서 칼국수에 김치 같이. 그렇죠. 깍두기나 김치와 같은 아, 역할을 하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풍요한집 여기에 보면 지금
오른쪽 편에 보이는 요 사진은 나중에 이제 한번 되겠습니다만 아주 우리나라가 재래식 시장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돼서 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유럽의 최고의 총광물 시장이라면 모케로네스라고 부르는 바르셀로나의 시장인데요. 여기 가면 뭐 너무 관광객으로 넘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모케로네스라는 뜻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백종원 씨의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속초에 양미리 축제를 갔더라고요. 그 양미리가 스페인어로 보케로네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케로네스 그러니까 양미리 축제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고 해가지고 소모가 요 기간에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양미리를 생산하시는 하시는 어부나 그 분들이 굉장히 울상이신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그걸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아이디어를 한다면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 보케로네스 그러니까 양미리 같은 거를 쪄고 이렇게 큰 멸치 같은 걸 쪄서 이렇게 그 파설이라든가 식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그 안주거리에서 약간 회처럼 먹어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면 좋은데 그런 것처럼 여기 스페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농산물, 그 다음에 땅에서 농산물을 먹고 자라난 가축들. 그래서 스페인은 대략 한 번 1년 농사를 지으면요. 4년에서 5년 먹을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1차 산업을 옛날에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그 모든 경쟁력이 있는 거 2차,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1차 산업. 다시 1차 산업. 1차 산업이 들어가는데요. 그 농산물인데, 심지어 어떤 거냐면요. 스페인의 채소밭이라는데 스페인은 연중 날씨가 좋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되면 추운 겨울에도 채소나 이런 것들이 싱싱하거든요. 그 채소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스톡홀름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같이 거기는 벌써 10월 달을 넘으면 다음해 3월 달까지는 채소나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에 그래서 있는 그 스페인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이 비행기를 타고서 직거래 엄청난 이윤을 남기면서 하기 때문에 스페인의 농촌은요 잘 살아요. 야, 진짜 너무 불공평하네. 스페인은 그냥 기후, 태양, 물 그래서 이게 그냥 주어진 거네 막. 그래서 보리멸치. 저 우리 데로탄타님도 굉장히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아니요, 모르는데 많이 아시네요. 보리멸치라는데 양미리를 스페인어로는 보케로네스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명물이고요. 가장 성공적인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많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바르셀로나의 보케로네스라는 시장을 한번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서 되는데요. 이렇게처럼 굉장히 풍부한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낙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너무 오래 기간인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 이 풍부한 땅에서 나는 산물과 함께 그렇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낙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놔도요. 그곳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건강한 국가로 이룰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좋은 환경과 풍부한 산물을 먹는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낙천적인 성격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페인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좀 암울한 시대 때 또 저희는 아무리 암울하지만 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의 인문학이네요. 희망을 주는 인문학 이렇게 해서 한번 저기 사전 답사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돈 안토니오님은 굉장히 어떻게 긍정적이십니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기서 있는데 사모님한테 불만 없으시고요. 전혀 없으시죠? 뭐 사랑하시고 사랑합니다. 만족하시고 충분히 아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암호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왜 우리나라 사람을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 사람도 긍정적이지 않나요? 긍정적인 삶. 하사님
하스님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이제 풀어보죠. 네. 우리 하스님은 네. 우리 이 더 깊이 우리 사무리의 최고의 실세. 최고의 실세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네, 사전 여행, 프롤로그 여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한 4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40분이 됐습니다. 이걸 저희가 말에 많이 걸어갖고 네, 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서 같이 했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처음에 같이 인사만 드리고 네. 선생님께서 그냥 혼자 쭉 하셔도 네, 네, 되잖아요. 그래도 예. 되고요. 그런 게 아마 네. 더 깊이 있게 네. 오늘은 제가 계속 끼어들어갖고 굉장히 좀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나중에는 뭐 스페인 음식,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또띠아라는 이게 우리 네. 계란 빈대떡 같은 게 있는데요. 계란 뭐 빈대떡.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아, 또띠아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네. 한번 만들어 와서 그것도 한번 와가지고 네. 네.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아, 예. 신중기 하스님은 비선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네요. 비선이 아닙니다. 그냥 실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토니오 선생님 모시고 네. 우리가 2주 전부터 예고했었던 드디어 네. 스페인 인문학 여행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아디오스라는 말은 저희 이제 안녕, 굿바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아디오스는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어디를 향하여 디오스, 그리고 우리가 LG 냉장고도 디오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신이란 뜻인데요. 신에게로라는 뜻이니까 주라는 뜻이네요. 영원히 작별할 때만 쓰는 거예요. 사요나라네. 저희가 굿바이도요. 네. 영어로 따져보면 갓바이예요. 오. 신에게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저희가 한번 해보시죠. 아스탈라비스타. 아스타라 비스타. 아스탈라비스타가 see you 아스탈라 again. 비스타. see you again인데요. 아스타라 비스타. 네. 아디오스라 하지 말고 네. 아스탈라비스타. 네, 분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아스타라 비스타. 아스탈라비스타. 네, 여러분 다음 주 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